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3일 오전 10시 발입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을 통해서 낡은 보수는 이제 내려앉고 젊은 보수들이 새로 등장해가지고 보수 진영이 일대 노선 투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갖춰졌습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하람, 그리고 이준석 계열로 호칭되었던 김용태, 또 다른 김재섭, 이 네 사람은 30대입니다. 김재섭, 김용태 두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경기도 그리고 서울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화성을에서 아주 영웅적인 선거운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천하람 당선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30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게 이 나이 많은 이른바 반공보수와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선거운동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인상도 좋습니다. 젊은 보수가 이런 사람들이다. 그 네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은 우선 그거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개혁신당 이번에 당선자 세 사람을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드디어 한국 보수가 본격적인 노선 투쟁을 통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만든 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했던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이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실력으로 이겨가지고 국회에 지금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원래 국회의원이었는데 나경원 당선자는 4년 동안 쉬다가 이번에 컴백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또 경남의 김태호, 그리고 김재섭, 김용태, 이준석, 천하람, 이 정도면은 새로운 보수의 주류 세력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아주 기분 좋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김재섭, 36살, 서울 도봉구 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 인터뷰입니다. (650km) 누볐다. 땅에 발 딛고 정치하니 통하더라. 650km를 누볐다. 땅에 발을 딛고 정치하니 통하더라. 여기 인터뷰 내용 중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나에 대해서 김재섭 당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과 천하람이 국회에 들어갔다. 국민들이 이 둘을 뽑아준 건 이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중도라고 주장하거나 하지 않았다. 한결같이 보수라고 강조했다. 결국 우리 당은 이들과 어떤 보수가 나은지 경쟁해야 한다. 보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진영의 존립을 위해서 그들과의 개혁 경쟁은 불가피하다. 우리 당에서도 개혁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것은 가슴을 치는 이야기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보수 재생을 위한 노선 투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읽어보고 기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작년 12월 4일 조선일보 인터뷰 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은 한국의 보수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수의 기치를 놓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보수가 활성화가 된다. 김영삼의 젊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침몰하는 보수의 구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총선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즉, 이 우리가 말하는 보수는 보통 반공보수를 말하는데 반공만으로는 안 되죠. 한국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만으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반공이 붙어가지고 반공자유민주주의라야 합니다.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총선에서 진 다음에 얼토당토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망령이 이 국민의힘에 드리워져서 한동훈 위원장까지도 그 영향을 받다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수적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포기하고 비굴하게 표를 달라고 했다가 결국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정당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조직으로서는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다만 김재섭, 김용태, 나경원, 안철수 같은 개인기가 강한 사람들이 이번에 살아남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수 정당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찬스입니다. 이게 바로 찬스, 기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만들 거냐? 노선 투쟁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는 우선 이 음모론 보수와 팬클럽 보수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숙청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바뀌든지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동되어서 당내에서 보수가 뭐냐 하는 걸 가지고 진지한 논쟁과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30대, 40대도 아닙니다. 30대 네 사람, 이준석, 천하람, 그리고 김용태, 김재섭 네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가슴을 치는 게 이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과 천하람이 국회에 들어왔다. 국민들이 이 둘을 뽑아준 건 이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중도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한결같이 보수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씨는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했지 나는 중도로 가겠다든지 이 보수가 완전히 족보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젊은 패기 넘치는 이준석을 귀중한 존재, 고마운 존재로 생각하고 길러주어야 할 이 기성보수가 사가지 없다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준석을 괴롭힌 거 보면은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이번에 그들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인간적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번에 살아남았습니다. 세석이 대단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세석이 국회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어떤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탄핵당하도록 할 수도 있는 그런 캐스팅 보트를 쥐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가 뭐냐 하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 윤석열은 두 사람이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 보수를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가지고 보수를 괴멸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두 사람은 보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북핵과 같은 안보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고 표가 안 된다고. 그리고 김일성 세력이 한반도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회책했던 수도를 서울에서 옮기는 바로 그 길을 열었습니다.
국회를 세종시에 이전하겠다는 것은 수도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까지 옮기겠다는 공약을 하면 그걸 끝납니다. 바로 이런 짓을 했는데 충청권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고도 그렇게 보수적 가치를 포기하고 표를 구국을 했는데도 하나도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보수입니까? 이건 가짜 보수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가짜 보수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준석 개혁신당이라는 보수의 구명정 탈출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호응해서 김재섭 당선자가 이준석은 한 번도 중도라고 한 적이 없다. 한결같이 보수를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2019년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거기 가서 직접 민주화 시위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보수 중에 중국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말로 한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행동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흡수통일론자입니다. 자유통일론과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이죠. 흡수통일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자, 이런 김재섭, 김용태, 천하람, 이준석 이런 네 사람 또 더 들어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국회에서 새로 나타났다니까 이 네 사람이 그 젊음과 이상과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져진 그 바닥을 기는 그 투지와 저력이 있다면은 아마 300명 국회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